그래서 지금 OT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전반적인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상 진도를 한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이게 다음 이제 책이 나오면 이 내용이 있는데 오늘 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지금 하는 내용은. 그래서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고 들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시험을 지금 대비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과목의 명칭, 지금 제가 하는 과목이거든요. 제가 하는 과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그래서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줄여서 이것을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과목은 그냥 공인중개사 법령 과목이다. 그렇게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내는 들으셨을 것 같은데 시험이 지금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1차 시험은 이게 이른바 이론 과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양 과목이라 지금 부르고 있는데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 민사, 특별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민법이라고 부르죠. 이걸 우리 원장님이 하시는 내용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1차 과목은 소양 과목이고요. 우리는 2차 과목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2차 과목은 실무 과목입니다. 그럼 실무 과목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중개사무소를 열었잖아요. 열면은 기본적으로 쓰이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과목이 2차 과목에 1교시에 들어가 있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공법이 있고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이 있어요. 그래서 1차와 2차로 현재 과목이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차를 넘어와야지 2차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과목 평균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과락이 몇 점이에요? 40점 미만이죠. 그러니까 한 과목으로 40점 미만 점수가 나오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래서 1차 과목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고요. 2차 과목도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없고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이 과목에 대한 소개는 여러분들 과목 시간에 들으시면 돼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에서 많이 보였을 것 같은데 32회 시험이 어려웠답니까? 쉬웠답니까? 어려웠대요. 민법이 어려웠다. 공법이 어려웠다. 공법이 어려웠다고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데이터를 좀 볼 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시험은 조금 쉬웠어요. 조금 쉬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차 과목에서 이 개론이 조금 까다롭다고 그러죠. 부동산학 개론이.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에서는 우리 과목하고 공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공시세법이 좀 어려웠어요. 시험이. 그래서 이번에 합격자가 작년보다는 그러니까 31회죠. 31회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32회 때는 합격자가 조금 더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1회가 조금 어려웠고 32회가 조금 쉬웠고 그럼 여러분들이 몇 회? 33회죠. 어려워질 때죠 지금 순서가 어쩌나. 근데 어쨌든 이제 상대평가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상대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토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를 할 걸로 일단 예정을 하고 있어요.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래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상대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확정을 사실상 이제 지어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올해 시험을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33회 때 끝내야 돼요. 특히 이제 11월 출발반이라고 그러는데 11월 출발반은 올해 시험을 끝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 번에 끝내고 싶죠 다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거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지금 현재 1차와 2차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그럼 1차를 넘어와야지만 2차 과목에 이렇게 자격이 있는데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부동산학 개론 40문제, 민법 40문제죠. 그래서 각 40문제씩 해갖고 1차 과목이 80문제예요. 80문제인데 요거를 몇 분 동안 보는 거예요 지금? 100분 동안. 그러니까 이제 1시간 40분 동안 논수업으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이 9시 반에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되니까
11시 10분인가요? 시험이 이때 끝나요. 1차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 과목을 논술로 이제 1시간 40분 보고요. 원래 40분씩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80문제니까 80분 동안 봤는데 80분 동안 시험을 보다 보니까요. 문제도 다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목당 10분씩을 더 준 거예요. 그래갖고 100분 동안 1차 과목을 보고 1시간 50분을 쉬어요. 1시간 50분 쉬고 2차 과목이 시작됩니다. 그래갖고 2차 과목은 13시,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시작이죠. 그래가지고 이 2차 과목은 원래 3과목인데 공부는 여러분들이 4과목으로 하죠. 우리 과목, 부동산 공법, 그 다음에 여기 공시세법이 있는데 공시법하고 세법이 체계가 워낙 틀려요. 그러니까 공시법하고 세법은 나눠서 이제 공부하고요. 과목은 한 과목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각 과목 40문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 과목은 토탈 120문제였는데 종전에는요 120문제를 150분 동안 논술로 봤었어요. 그러면 150분 동안 논술 보면 2시간 반이죠. 그러니까 이게 체력에도 문제가 있고 생리적인 현상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쪼갰어요. 2차를. 그래가지고 2차 1교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두 과목이 1교시예요. 그리고 요거 공시세법이 2차 2교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요 80문제를 우리 과목하고 부동산 공법을 100분 동안 역시 1시간 40분 동안 논술로 와요. 그러면 13시에 시작이 됐으니까 1시간 40분이면 2시 14시 40분인가요? 1교시가 이렇게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50분 휴식을 갖죠. 그리고 50분 휴식을 갖고 다시 2차 2교시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갖고 2차 2교시가 그러면 15시 30분이죠. 그래가지고 16시 20분에 시험이 끝나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32회가 치러졌고 33회도 이렇게 치러질 겁니다. 그래서 오후 4시 20분 정도에 시험이 모두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일에 1차, 2차를 다 본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2차 1교시에 들어가 있는 과목이다. 그리고 이 공법은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6개 법을 모아가지고 부동산 공법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시법은 부동산 등기법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걸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개의 법을 토대로 공시법으로 되어 있고 세법은 이제 이른바 이제 세금 관련 법들 이 법들을 쭉 모아서 세법 이렇게 해갖고 이제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고요. 그래서 1차와 2차를 지금 당일에 같이 보고 있고요. 1차 당일에 시험을 봤는데 1차에 불합격했잖아요. 그럼 2차 시험은 무효 처리예요. 그러니까 1차는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무조건 넘어야 되고 같은 날에 보기 때문에 1차를 불합격해 그러면 2차를 평균을 60점을 넘겨도 이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죠. 합격을 하면 1차 시험을 한 번 면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은 2번을 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때 다음 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2회 시험에서 1차를 합격했어요. 그러면 32회 때 2차를 불합격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은 33회 때 2차를 다시 한번 자격을 줘요. 그럼 여기서 불합격해 버렸잖아요. 불합격하면 34회 때 다시 1차, 2차를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다음 회 시험에 하나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만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합격자 결정법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과락이 없애야 된다 그러고 1차 매 과목 평균 6점 이상 득점해야 되고 2차 시험에서 평균 6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선발하는 방식을 절대평가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그래서 절대평가로 뽑고 있는데 상대평가를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서 지금 우리가 33회를 대비하는데 상대평가를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어보는 의도로 봤을 때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상대평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7회, 8회, 9회 이때가 상대평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2년에 한 번 시험을 치렀고요. 상대평가였어요. 그러니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 입장은 상대평가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 예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데 상대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선발 예정 인원이라는 걸 공고해요.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상대평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올해 뭐 예를 들어서 2만 명만 뽑겠다. 이렇게 하면요. 이제 선발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1차는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이건 소양 과목이기 때문에 올해 2만 명을 뽑겠다라고 하더라도 1차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되고요. 평균 6점 이상 득점해야 됩니다. 그럼 1차를 합격했잖아요. 그럼 이제 2차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2차 시험에 있어서 이제 상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만 명에 달할 때까지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1차는 언제나 절대평가라는 얘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요. 2차 과목이 있어갖고 내가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을 못하고도 합격하는 수가 있을 수 있죠.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또 거꾸로 상대평가 할 때 내가 2차 과목이 있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을 하고도 불합격하는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면 이게 학원이 상당히 살벌해질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을 떨어뜨려야 내가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자료를 절대 보여주면 안 되지.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뽑고 있고요. 이게 예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한 3년 정도는 유예 기간을 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장기간을 계획을 잡고 오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뭐 5년 이상 계획을 잡고 계신다면 상대평가를 생각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시험이 진행된 거 데이터를 한번 내봤거든요. 데이터를 내봤는데 28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5개년치 시험을 한번 데이터를 내봤는데 1차는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낼 때는 항상 2차만 갖고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2차를 갖고 내는데 시험일은 지금 현재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원래 일요일 날 봤었거든요. 일요일 날 봤었는데 29회인가? 28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때서부터 토요일 날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시험은 그렇게 오후 4시 2분에 이제 끝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 32회 시험은 10월 30일 날 치러졌던 겁니다. 일단은. 그래가 2차 시험에 원서 제출한 인원 요걸 지금 데이터를 내봤더니 2차 시험을 보겠다. 이런 분들 여기 32회가 지금 추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추가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약 16만 명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요. 31회 때 13만 명이었죠. 32회 때 약 16만 명이에요. 그러면 3만 명 정도가 늘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 인원은 역대 시험의 최고 인원이었어요. 접수 인원이.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이번 32회 때 41만 명 정도가 출원을 했다. 이렇게 지금 뉴스를 보셨거든요. 근데 요거는 기자들이 숫자 갖고 장난친 거예요. 1차, 2차 중복 인원이 있죠. 요 인원을 합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인원하고 2차 인원을 단순 합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인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복 인원을 빼면 1차, 2차를 순수하게 이제 보신 분들은 27만 명 정도가 본 거예요. 응시원서를 이 정도가 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지금 14만 명 정도가 겹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32회 때 27만 명 정도가 지금 시험을 보겠다 원서를 제출했고요. 그 인원도 역시 역대 최고였어요.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됐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간 인원은 이분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중에 통상적으로 이 정도 들어가는데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응시율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약 60%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60%가 들어가요. 시험장에. 응시원서를 이렇게 내놓고. 그러니까 40% 정도는 시험을 안 보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응시원서 접수가 이제 8월 달에 시작하거든요. 8월 중순에 이제 응시원서 접수하는데 응시원서 접수한다고 뉴스에 막 나오지 않습니까? 막 나오면 그때 책 사러 간다는 사람들 많아요. 나도 한번 봐볼까?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인원들 물론 그때 책 사러 가면요 1회 득도 못하고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그냥. 분량이 그 정도 많습니다.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32에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16만 명 중에 60%가 시험장에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약 9만 6천 명 정도가 들어갔죠? 이렇게. 그럼 합격자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 인원이고 프레테이지는 지금 이렇게 돼요. 합격률이.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간 인원 대비 합격률이 이거는 응시원서를 낸 인원 대비 합격률이 아니고 시험장에 실제로 시험을 보신 분들 2차 시험을 1차는 통계를 안 낸다고 그랬습니다. 1차는 무조건 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2차만 통계를 내는데 합격률이 지금 28회 때 31%였어요. 29회 때 21%훅 떨어졌죠 지금. 그 다음에 30회 때 또 훅 올라갔죠. 36.6% 합격했어요. 이거는요 역대 합격률 중에서 2등이었어요. 2등. 합격률로 따졌을 때. 합격률이 최고 높았던 해가 몇 해였을 것 같아요? 예? 1회. 그렇죠. 아주 감이 좋으십니다. 올해 하산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 정도 감이시면 1회 때 가장 많이 합격했죠. 1회 때 약 39%가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약 40% 정도. 그러니까 1회 때 이때 이제 6만 명이 합격했거든요. 이게 1985년도 일이었어요. 1회 때. 그래서 이때 6만 명이 합격했고 이때 합격률이 약 39% 정도. 그러니까 역대 최고였는데 2등을 끄는 게 바로 30회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그래갖고 36% 합격했고 3등이 그럼 언제였느냐? 3등이 언제였냐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15회 추가 시험이라고. 못 들어보셨나요? 그 시험을 2번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5회 시험을 2번 치렀어요. 그러니까 15회 때 15회가 2004년도 시험이었거든요. 이때 15회 때 23만 명이 시험을 보겠다고 출원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1200명 합격했어요. 1200명. 응시원서 대비 0.5%밖에 합격 못한 거예요. 그런 바람에 시험이 난리가 났죠. 그래갖고 그때 뭐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그때 데모하고 난리였습니다. 그랬죠. 어려웠으니까 그러지. 그래가지고 어려웠고 그때 우수도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이제 난리를 쳤죠. 그러니까 시청 앞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아주 난리치고 과천넘 그때 이제 건설교통부였거든요. 건설교통부가 과천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세종시에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그래가지고 과천을 한번 들러엎고서 시험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래갖고 그게 15회 추가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15회 추가 시험 때 이때 15회를 보신 분들만 추가 시험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5회 추가 때 역대 이제 3등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약 한 35% 정도 합격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3등이었어요. 이분들은요, 15회 추가 합격자들은 혹시 실무에 가셨는데 자격증이 2004년도 11월 달, 요때 이제 발행이, 12월 달이 아니겠구나. 요건 12월 달이었죠. 2004년도 12월 달 발행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2005년도 6월 달. 그러니까 추가 시험이 5월 22일인가 있었으니까 2005년도 5월 22일 날 있었으니까 2005년도 6월 달 요때 자격증이 발행된 분은 요분들은 15회 추가생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 혹시 만나면요. 고생하셨습니다. 한마디는 하세요. 그냥. 고생 엄청 했어요. 15회 추가생들은요. 출발을 언제 했냐면요. 2003년도에 출발했어요. 그때 2003년도 11월 달에 출발했죠. 그래가지고 2004년도 11월 14일 날 15회를 봤어요. 시험을. 다 불합격했죠. 그러고 나서 2005년도 5월 22일이 맞을 거예요. 5월 22일 날 이때 추가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가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한 횟수가 3년이나 한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요 2등을 이제 30회 때 끊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27,000명이 무려 합격을 했고요. 그랬다가 이제 32회 때 다시 훅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22%가 합격한 거예요. 이때. 그래갖고 작년 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제 올해 지금 현재 32회를 봤기 때문에 작년 시험이라 하겠습니다. 작년 시험에서는 중개사법이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목이 어려운 바람에 불합격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우리 학원 소식은 들으셨죠? 우리 학원은요. 신기해요. 요때보다요. 요때 더 많이 합격했어요. 작년에.
더 많이 합격했습니다. 왜? 중개사법을 내가 했거든. 그래갖고 어쨌든 작년에 이제 합격을 많이 하셨고요. 그럼 올해 지금 추정을 해보는데, 올해 추정을 해보면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25%는 넘길 걸로 보고 있어요. 합격률을. 그러니까 25%를 넘길 걸로 보고 있는데 30%가 될까 안 될까 그건 조금 이제 따져봐야겠지만 25%는 무조건 넘길 걸로 봐요. 그러면요 9만 6천 명 중에 20%가 합격하면 벌써 2만 명이죠 이거. 그죠? 2만 명입니다. 그럼 25%를 합격하면 2만 한 5천 명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 2만 5천 명 정도 이 정도는 넘길 걸로 일단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합격률은 25% 정도 나올 걸로 일단 보이고 있어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도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과목에서 비교적 우리 과목하고 공법이 조금 쉬웠기 때문에 31회 때보다는 쉬웠다는 얘기예요. 다른 회차에 비해서. 그러니까 31회 때보다는 쉬웠기 때문에 조금 합격률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하는 거예요. 결코 올해 시험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대 시험하고 비교했을 때 쉬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쉬운 시험은 아니었는데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조금 시험이 32회가 조금 더 쉬웠다. 이런 평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 이제 33회를 대비하니까 33회가 완점이죠. 그러니까 33회니까 어쨌든 지금 상대평가를 앞두고 있으니까 일단은 찬스예요. 그러니까 찬스고 상대평가를 하기 전에 많이 뽑아두거든요. 뽑아두고 상대평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니까 여러분들은 겁내할 필요 없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올해 다 끝내야 돼요. 동차로.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역대 시험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올해도 역시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이때 이제 시험을 볼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이제 합격자 일정은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 과목에 대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목은 지금 전체 구성이 공인인증서 법령이라고 제가 줄여서 부른다고 그랬는데 전체 구성이 3개로 일단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공인인증서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공인인증서 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뭐냐면 여러분들 실거래가 신고제라는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를 하게 되면요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과목과 연계를 해요. 그래서 민법, 공법, 공시법, 세법, 우리 과목 그래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실무 관련 내용을 일단 공부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세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참고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일단은 그 중개 실무 쪽은 이제 일반적 중개 실무와 개별적 중개 실무 나누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더 들어오시면 이제 아실 거고 그 출제 비중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아직은 낯설지만 세 파트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출제 비중은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공인인증서 법령 파트가 70%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 이쪽에서 약 10% 정도 출제하고 있고 실무 쪽에서 약 20% 정도를 출제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출제를 하고 있는데 공인인증서 법령 쪽 이름 70%면 문제수로 한 사람 이게 몇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70%면 40문제 중에 70%면 28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4개. 실무 쪽이 8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출제하는데 이번 32회 때 어떻게 출제했냐면요. 32회 때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8개를 출제했어요. 무려. 여기서 8개 출제했고 실무 쪽에서 5개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8개, 여기 5개. 그러면 13개죠. 그러면 법령 쪽이 몇 개? 27개 출제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요. 실무 쪽 비중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낮추면 유리할 것 같아요? 불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아직 이 내용을 모르지만. 불리할 것 같다. 감이 진짜 좋으시네. 공부를 하신 적 있나요? 눈빛 보면 알아요. 나중에. 어쨌든 좋습니다. 감이 엄청 좋으신데 실무가 더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실무는 그야말로 다른 과목 내용을 그냥 갖다 문제를 내버리잖아요. 우리 쪽에서. 이번에 특이했던 게 뭐냐면 민법 있죠.
민사특별법에서 공부한 내용을 우리 쪽에서 바로 내버렸어요. 그냥. 우리 쪽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2차만 하신 분들이 1차 과목이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근데 민사특별법의 내용을 냈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걸 냈어요. 우리 쪽에서. 그렇게 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험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실무니까. 그래서 실무는 사실 테두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많이 내면요 엄청 시험이 어려워져요. 근데 최근에 시험은 실무 쪽에서는 아무리 문제를 많이 내도 7개 이상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는 5개가 출제됐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원래 4개 내지 이렇게 이제 비중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좀 어려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을 어려워하거든요. 이쪽을 어려워하는데 이쪽이 통상적으로 5개 내지 6개 정도 출제했는데 작년 시험에서 올해 시험 32에서 8개를 무려 출제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쪽이 조금 어려웠는데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어요. 근데 맞출 수 있었는데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게 요 부분에서 조금 부담을 느꼈죠. 요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이 공인중개사 법령 쪽은 거의 다 맞춰버립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와 많이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개사무소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녀오셨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암기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이쪽이 지금 27개 정도에 거의 대부분을 다 맞춥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 요게 일단 결정이 돼요. 요게.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출제 비중이 돼 있다는 거 참고만 해 두시고요. 그러면 지금 문제 지금 출제 유형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묻는 게 거의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 과목은 거의 묻고 있고요. 근데 최근의 경향이 지금 이해를 요하는 문제, 그다음 박스형 문제. 지금 우리가 40문제 중에요. 일반적으로 풀어 쓰는 문제 유형보다는 박스에 집어넣고 모두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 있죠. 이게 일반적인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렵겠죠. 요게 어려울 텐데 통상적으로 40문제 중에 우리 박스형 문제가 11개 정도를 내거든요. 근데 올해 32회 시험에서는요. 무려 16개를 냈어요. 박스형 문제를.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박스형 문제가 늘어나면 문제 난이도는 조금 높아집니다. 높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1회 때보다는 조금 낫어 그래도. 그래서 어쨌든 16개가 나왔다는 게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석형 문제. 요거를 꼭 내요. 그러니까 틀려라고 작정하고 내는 거죠, 이거. 올해 시험에서는 틀려라고 작정하고 낸 게 뭐였냐면요. 이제 나중에 공부하는데 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래정보사업자라는 게 있어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국토부 장관이 만들어 갖고 대장이 작성하는 건데 지정대장에 기재할 내용을 물었어요, 이거. 근데 이거를 물었다는 건 나는 이거 해설 강의하면서도 이거 엄청 비판을 내가 많이 했는데 아니 우리가 아무리 손님만 잘 모시면 되지. 지정대장에 뭘 쓰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정규 강의, 그러니까 32에 대비를 하면서 이 내용을 한 번도 언급 안 했어요. 1년 내내. 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취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려라고 작정한 거 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이런 내용을 내면 그냥 찍어버려라. 고민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꼭 하나씩 내고 있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커버를 안 합니다. 안 하고 포기하는 거 그냥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나왔고 그다음에 응용되는 문제가 굉장히 증가일로 있어요.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법하고 여기 실무 쪽에서 지금 응용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응용되는 문제가 뭐냐면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병이 어떻고 정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형으로 내는 거죠, 계속. 그런 바람에 문제 유형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33회를 대비하잖아요. 그럼 시험이 지금 32회가 치러진 거죠. 그럼 기출문제가요. 32회분이 지금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33회분이 누적돼 있죠, 지금. 15회를 더 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기출문제가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문제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서 내지도 않았던, 공부 한 번도 안 했던 이런 구석형 문제, 그다음에 응용형 문제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번 32회 때 지금 특이했던 게 우리 과목에서도 그런 특이점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구석진 부분까지 모두 득점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과목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잠깐 감잡기 또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2차 과목에서 합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과목 공인중개사 법령을 60점 맞으면요,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게 없게요? 있다. 진짜 감이 좋으시네. 우리 과목은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전 과목을 쫙 들어보시는데, 우리 과목은 오늘 듣는 내용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해요. 근데 민법이나 부동산학 개론이나 공법 같은 경우 이런 과목들은요, 분명히 여기 교수님이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이해 자체도 못합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 과목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상당히 쉽고 6과목 중에 가장 쉬운 과목이 우리 과목이에요. 우리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과목은 60점을 득점을 하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낙방이죠. 우리 과목을 60점 정도로 공부를 했다. 그러면요, 상대적으로 2차 과목에 부동산 공법이 있고 공시세법이 있는데, 공법이 2차 과목에서는 가장 난 코스예요. 이게 가장 난 코스인데 공법을 절대 60점을 득점을 못해요. 우리가 60점도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탈락하게 돼 있어요. 그럼 10점을 딱 올려요. 그럼 70점 맞았다. 그럼 우리 과목 70점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느냐? 역시 불합격이에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능성 없어요. 우리 과목 70점 맞고 합격을 하셨잖아요. 이분은요, 조상이 나라를 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70점도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10점을 더 올립니다. 그럼 몇 점 정도 맞아야 돼요? 80점 정도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과목을 이 정도 득점을 해줘야지만 결국은 공법에 커버를 해주고, 공시세법 중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득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목을 80점 이상을 득점을 하고도 불합격했다. 이분은 조상이 분명히 뭔가 나라에 뭔 일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과목 득점 목표가 몇 점이라는 얘기입니까? 80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합격자들도 대다수 이제 80점 이상을 득점했을 걸로 보이고, 실수했을 때 뭐 77.5점 이 정도 선에서는 합격할 걸로 일단 보여요. 공법이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공법에서 얻는 득점이 좀 됐기 때문에 우리 과목 77.5점 정도, 75점 정도 맞아도 이번에 합격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과목 득점 목표가 8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제가 요거 우리 과목은 이제 80점 이상 득점을 맞춰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뛰어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특히 지금 32회 때 한 번도 1년 내내 강의 안 했던 문제를 냈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강의 안 합니다. 그래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고, 진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100점짜리 강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이 정도 수준에 맞춰줘야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 맞추고, 이 정도로 하자면은 여러분들은 꼼꼼히 전 범위를 다 커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저한테는 부담입니다. 제 과목이 60점 과목이라면 그냥 맨날 여러분들한테 농담해가면서 놀면서 해요, 강의. 근데 우리 과목은 이 정도 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범위를 모두 커버해야 되고, 이제 종국에 가서는 모두 다 암기하셔야 돼요. 꼼꼼히 다 암기하셔야 되고,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피는 순간 전부 다 알아봐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정도 득점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과목이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득점 목표는 우리 과목은 이 정도다라고 이제 생각만 해두시고요. 공법 교수님은 아마 그럴걸요. 중개사법은 득점하고 공법은 대충 해라. 그럴 거예요. 어려우니까 일단. 그래서 2차 과목은 그래도 우리 과목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차 과목이에요. 1차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도 그렇고요, 민법도 그렇고 아주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게 둘 다 어려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체 시험에 대비하면서 10시간을 공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중에 1차에 투자하는 과목이 약 7시간이에요. 2차는요 3시간 가지고 끝냅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 과목만 고득점 해버리면 2차는 그냥 통과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1차는 둘 다 어려워요, 과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민법 교수이기 때문에 1차 아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몰아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1차만 넘어오면
2차는 이제 우리 쪽에서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1차 과목을 일단은 무조건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이거는 시간을 요하는 과목이에요. 단기간에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을 쭉 들어오시다가 한꺼번에 쫙 암기하고 그냥 가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1차는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암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렵고 끝까지 속을 새길 거예요. 끝까지. 시험 보는 날까지. 그러니까 1차 과목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 교수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1차 과목에 신경 써라. 이 정도 시험이 지금 1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커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과목이 시간을 요하는 과목이니까 이제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감 잡아 두시고요. 그럼 1년간의 스케줄은 지금 어떻게 될 거냐? 1년간의 스케줄은 일단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금 우리가 11월 출발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1월 출발반이고 10월 달까지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데 11월, 12월은 기초 입문과정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학원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요즘 대다수 학원들이요 기초 입문서가 따로 안 나와요. 따로 안 나오고 기본서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책이. 그래서 책이 바로 나오는데 여기서 그야말로 이제 기초 과정을 하게 돼요. 여기선 주로 이제 용어라든가 전체적인 과목에 대한 틀을 잡아요. 틀을 잡고 그러니까 가볍게 간다는 얘기죠. 이게. 그리고 이제 12월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달 코스가 끝나요. 그러면 2달간 지금 8주 내지 9주 정도가 나오잖아요. 2달이면 이 정도가 나오는데 11월, 12월은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주에 시작을 하는데 주수가 뭐 7주가 나오는 데도 있고 이제 요일별로 그 다음에 9주가 나오는 데도 있고 8주가 나오는 데도 있는데 아마도 8주 내지 7주 정도로 일단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은 기본적으로 저는 3시간을 해요. 근데 이제 민법, 개론, 공법은요 일단 4시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11월, 12월은 가볍게 지금 적응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3시간 합니다. 물론 저는 1년 내내 3시간만 할 거예요. 4시간은 제가 필요할 때 이제 하기도 하는데 4시간을 거의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만 이제 수업을 할 거고. 그러니까 6과목 중에 3시간 하는 수업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 저는 3시간을 위주로 이렇게 이제 진행할 거고. 그럼 이렇게 어느 정도 틀이 잡혔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기본서를 가지고 1월, 2월 과정이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이론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책을 가지고 같은 책이죠. 같은 책을 가지고 이론 과정을 이제 보면서 여기 이제 살이 조금 붙어서 기본적인 이론 내용, 이게 공인인증서 법령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이제 이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3, 4월 과정이 되면요, 이제 요거는 이제 다시 심화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요, 점점 이렇게 살이 붙어가는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스타일에 따라 많이 틀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똑같이. 근데 저는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요. 내용을. 그러니까 여기서 안 했던 내용은 여기서 하고 여기서 안 했던 내용은 여기서 하고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요 과정이 저는 강의의 폭을 따졌을 때 가장 넓게 하는 강의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책 내용을 거의 다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용이 다시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서. 그러니까 이제 이 책, 오늘 지금 현재 요거는 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지금 현재 그 앞장에 있는 내용을 카피본으로 지금 나갔는데 기본서를 이제 이거 가지고 3, 4월까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월 과정이 돼요. 5, 6월이 되면 이제 요약 과정이라고 해요. 이때는 요약집이 나와요. 별도로. 요약집이 나오는데 요약집을 가지고 이제 5, 6월 과정 핵심 이론 요약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야말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부분을 이제 암기를 해가면서 핵심적인 요약을 정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이론 과정이에요. 여기까지가 이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이론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달에 되면 문제풀이 과정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문제로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7, 8월 과정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인데 이때는 문제집이 새로 나와요. 그래갖고 문제집이 나오는데 문제집을 하는데 이때는 순수한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순수한 문제풀이가 아니고 1시간 수업 기준이었을 때 약 20분 정도는 이론 요약을 해요. 다시. 그래갖고 이론 요약을 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요약집을 같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걸로 이제 문제풀이를 한 40분 동안 같이 여러분들하고 풀어보는 겁니다.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 적응력을 여기서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월달 되지 않습니까? 9월달이 되면 이제 시험에 이제 닥쳐왔어요.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 뭐냐면 이 동형이란 말이 그거예요.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라는 뜻이죠, 이게. 그래가지고 6과목이 전체 첫 시간에 무조건 시험을 다 봐요. 그럼 우리 과목은 지금 40문제 과목이죠. 40문제가 5이 나오는 과목이니까 40문제를 제가 낸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첫 시간에. 시험을 보고 두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설해요. 전범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진도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전범위를 가지고 40문제씩 이제 동형 모의고사 진행하면서 여기서 이제 10곡테라고 해가지고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10곡테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10곡테라든가 백선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 가미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순수한 문제풀이가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능력을 완전히 숙성을 시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이게.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결국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로 승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문제를 제대로 풀고 있는가 이런 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10월 달은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이제 나눠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특강을 이제 넣어가지고 특강으로 최종 마무리 정리를 해갖고 여러분들 최상의 컨디션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 토요일날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올해 수업을 목요일까지인가 금요일까지 했어요. 저는 지금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시험 보는 주 월요일날 수업을 끝냈어요. 제가 32회 대비할 때도 여기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월요일날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끝냈죠. 일단.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스케줄이 진행돼요. 그러면 스케줄이 지금 2달 코스로 계속 도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펜을 놓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 들은 내용을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반복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갖고 2달 동안 계속 비슷한 내용을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1년간의 과정이 끝납니다. 공부하다 보면요. 1년 진짜 잘 가요. 어느 날 갑자기 시험장에 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갖고 어쨌든 그래서 1년간의 과정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과목에 이제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게 좋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5일이 수업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 또 특강도 있고 그렇게 지금 하는데 어쨌든 5일 수업을 하다 보니까 친구하고 만나서 소주도 한잔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좀 바람도 쐬고 기분 전환도 하고 힐링도 하고 와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매일? 그러니까 하루를 빼가지고 어디 좀 여행도 갔다 오고 그래야 되겠는데 가만히 과목을 들어보니까 중개사법이 제일 만만한 것 같아. 그러니까 특히 또 중개사법이 월요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 날 쉬잖아요. 일요일 날 쉬잖아요. 그럼 월요일 날 하루만 빼면 2박 3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꼭 빠져요, 또. 근데 제가 누차 이제 우리 전에도 얘기했는데 민법하고 개론은요, 들어도 모르고 안 들어도 몰라요. 어차피. 그러니까 수업을 빼려면 민법이나 개론 시간에 빼세요. 어차피 들어도 모르는 거. 근데 우리 과목은 한 번 빠져버리면요, 계속 습관돼요. 그러니까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되도록이면 빠지지 말고 이제 부득이하게 우리가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뭐 와이프 역할도 해야 되고 며느리 역할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강의를 빼는 경우가 있죠. 또 애가 아파서 못 나오든가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영상으로도 꼭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밀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강제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냥 따라오시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내가 이제 자꾸 옆길로 빠지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수험 기간이. 그래서 어쨌든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꾸준한 반복이 자꾸 필요해요. 왜냐하면 2달 코스를 계속 돌고 있는데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중개사법 중요 암기사항은요. 이제 암기표가 나갑니다. 나중에 암기표가 쫙 나가는데 중요한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거의 암기를 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일단은 제 과목 같은 경우는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중요한 암기 사항들은 수업 시간에 거의 다 암기를 해버려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제 결국은 시험인지라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야 되고 우리가 특히 이제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암기하는 것도 엄청 싫어해요. 눈으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올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쉽게 학교 갈 수 있으니까 암기를 중국은 해야 된다.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해 바탕이 없는 암기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전혀 시험에 이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죠. 그래야 오래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꿔냈을 때도 이제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그 다음에 지금 기출문제가 누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소리하면 안 돼요. 특히 또 이제 우리 중장년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해하는 건 엄청 빨라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문제 푸는 걸 또 엄청 싫어해요. 왜냐하면 문제 풀으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 내가 안다고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아니 이거 문제 풀었더니 다 틀리는 거 계속. 그러니까 이제 막 짜증나니까 문제를 소리하거든요. 근데 절대 문제를 소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린 시험장에서 문제로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 4월 달이나 5, 6월 달 정도면 기출문제 특강이라는 게 진행돼요. 그래갖고 이 기출문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절대 소리하면 안 되고요. 특히 우리 법령 쪽, 그러니까 우리 과목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가 기출문제에서 약간 응용돼서 나와요. 나머지 이제 30%가 관건이죠. 그래서 어쨌든 기출문제가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 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략 과목을 꼭 육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로 가든 좌로 가든 평균 60점 이상만 득점을 하면 합격이죠, 무조건. 그러니까 꼭 전략 과목을 육성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1차 과목은 민법으로, 근데 이제 그 경제라든가 회계라든가 경영을 전공하신 분은 부동산학 개론 쪽을 이제 전략 과목으로 육성을 하는데 어쨌든 대다수 수험생들이 1차 과목은 민법을, 그다음에 2차 과목은 당연히 뭐겠어요? 중개사법이죠. 당연히 우리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특이하게 공법을 100점 맞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중개사법을 2차 과목은 전략 과목으로 육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목을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전략 과목을 육성할 필요가 꼭 있고요. 1차 하나, 2차 하나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파트도 육성해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득점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각 파트별로 이제 과목별로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육성해갖고 이 부분 문제는 반드시 맞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수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고, 그럼 이제 우리 과목의 특징만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PPT를 이렇게 띄우고 있잖아요. PPT를 띄우고 있는데 이거를 열심히 받아 적을 필요 없어요. 받아 적을 필요 없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요약집에 딱 나와요. 다 요약집에 나오니까 이게 제가 책을 지금 이 책은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어쨌든 진도별로 나갈 거예요. 그대로 진행할 거고. 근데 어쨌든 받아 적을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면 제가 메모하러 갈 거예요. 밑줄 치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열심히 받아 적을 필요가 없고요.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특히 저도 수업을 지금 천천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나중에 듣다 보면요. 다른 교수님에 비해서 제가 수업을 굉장히 스피드하게 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근데 이제 스피드하게 수업을 하는데 저도 이거를 속도를 좀 늦추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이게 습관이 잘 안 돼요. 안 고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반찬 뭐 하지? 이 생각하다가 훅 지나가요, 그냥.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수업에 집중을 하고 받아 적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열심히 받아 적을 필요 없고 PPT에 띄우는 내용들 보기는 딱 좋은데 이걸 열심히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약집에 다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뭐 중요한 내용이 수업을 빠지지 말자. 아셨죠? 되도록이면. 그래서 수업은 듣는 게 항상 좋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걸 겁내하지 마세요. 잊어버리는 걸 겁내하지 말고 다음 순환 때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첫 시간이니까 제 광고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민우라고 했고요.
뭐 이 자리에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 위주로 많이 하는 고득점을 보장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뭐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제 한민호 하면 제가 이번에 지금 시험 보고 나서 저는 주로 오프라인을 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 강의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갖고 그 카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카페들 엄청 많죠. 많은데 이른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브랜드로 봤을 때 우린 지금 현재 박물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는 뭐 E로 시작되는 그 다음에 H로 시작되는 이런 업체들이 있죠.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메이저급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박물관은 뭐 정통의 공인인사 시장에서 박물관은 터줏대감이죠. 여기는 제일 먼저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대형 업체들에서 강의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특히 이제 박물관은 한 10년 전에 나한테 하자고 했는데 나는 어디 얽매이는 게 좀 싫거든요. 그러니까 안 갔어요. 그때 갔으면 내가 박물관 선생님 됐지. 지금 뭐 유명한 선생님이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유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카페 주로 올라오는 내용이 저는 항상 그래요. 아니 한민우 교수님은 강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일타 강사라고 소문이 안 나 있냐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나는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긴 않습니다. 나는 할 대로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그래서 메이저급들에 이제 나도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메이저급들에서 이제 조금 이제 나가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믿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수업 시간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이해를 많이 시켜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암기를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나가는 암기표는 이건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해 정확하게 강의가 올해 지금 이제 19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제가 암기표를 언제 만들었냐면 3년 차에 만들었어요. 저는 법을 전공했거든요. 법을 전공했는데 저는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그랬습니다. 무슨 법을 암기를 해? 이해를 해야지. 근데 강의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강의해보니까 이게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년차, 2년차 강의할 때는요. 이해만 위주로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이해는 좋은데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갖고 3년차부터 암기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 암기표가 지금 이 정도 있고 이게 정평이 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암기표가 뭐 빨리 나갈 때는 뭐 1월달, 늦게 나가면 이제 3월달 정도에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암기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암기를 하기 시작하고 익숙해지란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암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제 강의 특징 하나가 우리 과목은요 분량이 많지 않고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쉽게 얘기해서 장난치는 지문들 있죠. 이거 해결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고 있고 이해를 다 하고 있는데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막. 그러면 국어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과목은 또.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 비법을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적용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라든가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유인물이 나가는데 유인물을 하면서 어쨌든 문제 해결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전수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이제 제 강의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실무 선생이죠. 왜 실무 선생이라 하면 공인인사 법령이라는 게 여러분들 실무 과목은 가장 밀접한 과목이 돼요. 물론 실무에서 가장 밀접한 과목은 민법이에요. 민법은 제가 소양 과목이라고 하고 있지만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중개사무소 찾아올 때요. 다 이미 알아보고 와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정보가 워낙 홍수기 때문에 요즘 똑똑한 손님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 손님들 오기 때문에 민법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과목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실무를 실제로 한 선생이에요. 중개 실무를 하는 선생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실무적인 내용도 가끔 이제 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6과목 중에 가장 편안한 과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제 과목 시간은 그냥 힐링하러 온다. 힐링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월요일 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좀 끝난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정도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커피 한 잔 먹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